마음껏 펼치는 강원교육. 강원 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네,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 아이들의 재능, 개개인의 재능을 마음껏 살려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껏 펼치라는 뜻입니다.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 정책, 그래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농어촌 유학이 좀 활성화됐습니다. 제가 2023년에 시작을 했을 때는 한 전국에서 한 30명 정도, 지금은 올해는 전반기에 강원도 내 수도권에서 농어촌 유학을 온 아이들이 한 290명이 넘거든요. 특목고라든가 직업기고등학교의 재구조를 통해서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학과를 개편하면서 학생 모집에 큰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도 학력이지만 운동도 학력이고 예능도 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목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작한 거는 스공학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뭐의 약자냐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3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시작을 했고요.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준다든가 또 주말에 학교를 개방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중식을 제공해준다든가 또 주중에도 야간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석식을 제공한다. 또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굳이, 사실은 강원도에는 학원이 없는, 더 하고 싶어도 학원이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은 사실 학교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학습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수준별 맞춤형 교과 보충 수업을 운영합니다. 요게 바로 이제 중고등학교의 스공학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초공학을 도입했습니다. 요것도 스공학의 연장선인데요. 초등학교 학력 기르는 학급 만들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을, 어휘력, 문해력, 수리력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 보충 수업이죠. 그것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공교육의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특색 있는 학급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기초 기본 학력을 다져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할 수 있게, 부족한 아이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고교학점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과 똑같다고 생각할 때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것에 학점을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그 희망하는 과목,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선생님들만 가지고는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주에다가 폐교 하나를 리모델링을 해서 온라인 학교를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한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한 30명 정도 선생님들이 다양한 과목을 준비하고 있고, 그 과목은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이 일과 중에 신청을 해서 일과 중에 똑같이 수업과 진행을 하고 있고 평가도 받고 있고, 그 내용이 생기부에 기록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학점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일선에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과목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일부는 대학과 협력해서 대학에 가서도 아이들이 학점 입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감 취임을 해서 첫 번째 시작한 게 강원학생 성장 진단 평가입니다. 제 공약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일단은 피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찍고 하잖아요. 혈압 재고.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 만나면 의사가 또 청진기 대고 검진하잖아요.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개개인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진단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그 내용을 학부모와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더 나은 학력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진단과 평가, 그리고 그것 이어서 지원, 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회에는 엄청난 그 좀 학교 현장에서 불만도 있었어요. 시험 본다고. 한 60% 참여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었습니다. 이제는 뭐 강원 교육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 당연히 보는 것을 알고 계시고 반응도 참 좋습니다. 네. 제가 강원도 내 어느 학교를 예를 든다면 작년에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 연휴를 다 반납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학교도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이죠. 가보면 그 자리에는 선생님이 복도에 딱 앉아 계세요. 왜 계시냐? 그 아이들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가지고 나와 질문해요. 그리고 또 어느 학교를 제가 야간에 갔습니다. 제가 2023년에는 강원도 내 115개 고등학교 중에서 100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현장 방문했습니다. 특히 그 야간 자기주도 학습한테 격려했거든요. 어느 학교를 갔더니 그 야간 자기주도 학습실 입구에 장식장이 있는데 거기 핸드폰이 쫙 놓여 있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자취해서 결정을 했다. 공부할 때 핸드폰 가져 안 들어가기로. 핸드폰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강원도에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그 아이의 학습 조력자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다 주변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뭔가 더 배우고자 하는 학습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충족시키고자 해서 그 충족을 학교에서 책임지자.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일과 끝난 다음에 방과 후 교실 시간에 그 아이들이 희망을 받아서 국어, 영어, 수학, 그것을 문해력이라든가 어휘력이라든가 소리력,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그런
학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도 길러주고 다양하게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 활동, 그것이 바로 초공학입니다. 제가 그동안 15개 고등학교에 23개 학과를 개편했거든요. 이제는 지역계 고등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과거에는 좀 학습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갔잖아요. 이제는 아닙니다. 본인이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는 아이들이 모이고 있고, 특히 태백에서 있는 과거의 태백 기계공고인데 지금은 한국항공고등학교거든요.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요, 전국에서 올 같은 경우는 전국에 33개 중학교에서 모였어요. 그 아이들이 제주도부터 왔는데 그 아이들도 성적이 대부분 5등급이네. 이렇게 해서 지역계 고등학교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제는 꿈의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하여튼 모든 학교를 미래지향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출구 전략이 분명한 학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기보다는 특목고를 지금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제의 신남고등학교가 있어요. 폐교 위기에 있거든요. 이 학교를 산림과학고등학교를 개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원의 기마공업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를 국방과학고등학교로 개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백에 황지 정산정보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세무금융고등학교를 해서 거기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부동산 면허증 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 직업기고등학교를 강원형 마이스터 고등학교 전환해서 많은 아이들을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고급화된 인력을 키워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생활체육을 많이 강조했고 스포츠 클럽 활동을 강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체육이 많이 침체가 됐었거든요. 제가 교육감 취임해서 다양하게 학교의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이 기록 경기 대회, 돈의 대회지만 기록 경기 대회에서 기록 깨면 그러면 대신기록상을 주고 있고요. 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주고 있고, 또 하계 대회든 동계 대회든 국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거둔 아이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는 것을 제 교육감들과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 선수들은 이탈리아를 7박 9일, 동계 선수들은 독일과 네덜란드를 7박 9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 꿈을 실현하는데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한번 갔던 아이들이 하는 말이 내년에 또 가고 싶다. 또 가? 기록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그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아는 만큼 배운다고 그랬어요. 다양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많지는 않지만 1인당 20만 원 지원을 해서 그것도 바우처로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 탐색도 할 수 있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영화관도 할 수 있고 등등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 강원도 내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한 3천 명 정도 됩니다. 뭐 특수학교가 있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특수교육원을 제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때는 그냥 하나 세우려고 했는데 강원도 워낙 넓어가지고 결국은 선택한 것이 춘천, 원주, 강릉 세 개 지역에서 설립을 하는데 원래 예산이 600억입니다. 이거를 200억씩 세고 나눈 거죠. 그 충분합니다. 세울 때는. 그래서 춘천에서는 학부모와 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수 위주 본원의 개념으로, 원주는 그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직업교육, 진로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강릉은 바닷가 아닙니까? 치유, 우리 아이들 힐링,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공통 과목도 있지만 그 말씀드린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각 운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재작년부터 특수학급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배 장애학생 체육대회. 사실 이게 뭐 그 아이들이 와서 금메달, 은메달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함께 어울려서 소통하고 배려하고 나름대로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한 자리죠. 그거를 제가 교육감돼서 처음으로 실시해서 올해 3회째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 서희초 사건 일어난 이후로 강원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학교 안전법을 주장을 했고, 그것이 채택이 돼서 국회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어떤 어려움에 당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경찰서 조사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이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변호사님들하고 지방 변호사협회 MO를 맺어가지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동행해서 변호사가 임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경비는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한 올해부터는 그 선생님들의 법적인 책임금도 상한선을 올렸습니다. 1,000만 원까지죠. 1,000만 원을 올려서 우리 선생님들이 법적 조치를 최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그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심리 안정 치료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직원이든 다 같이 심리 치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교직 생활을 38년 4개월을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제 자랑을 좀 한다면 한국 사도대상, 강원 사도대상, 그리고 모범 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등 하여튼 선생님이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았습니다. 제가 정선 나전중학교에 이제 2003년 12월에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아이들이 가질 만한 꿈을 한 1,000가지 정도를 책자를 프린트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아이들한테 읽게 했습니다. 사실 그 나전이라는 작은 동네에서는 아이들이 본다 그래봐야, 공공기관에서 그래봐야 농협 우체국이 답니다. 그리고 뭐 식당이고 뭐 마트 정도잖아요. 마트도 조금 구멍가게잖아요. 그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꿈, 키울 수 있는 꿈, 그것에 대한 다양한 직업군을 설명해 준 것이죠. 설명해 주고 제가 2004년에 6월 달에 아이들한테 종이를 나눠주고 현재 내 모습,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내 모습을 써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학생 수가 한 70이 조금 넘었어요. 70명이. 그걸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 비닐로 싸서 빨간 플라스틱에다 담아서 현관 입구에다 묻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라 했냐면, 야, 요 20년 후에 내 모습이니까 20년 뒤에 만나자. 언제냐? 잊어먹지 않게 쉽게 추석날 연후 첫 번째 날 만나자. 그것도 오후 2시. 그게 바로 작년 9월 14일이었습니다. 저는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이들 나이가 35, 6, 7세입니다. 중1, 3 아이들이니까. 결혼한 아이도 있고 직장 사는 아이도 있고 그날 모인 아이들은 70명 조금 넘는데 한 20명 조금 넘게 왔습니다. 많이 온 거죠. 거기까지. 다 같이 보는 앞에서 타임캡슐을 꺼내서 열었습니다. 근데 참 20년이 다음 세월을 보니까 그게 사실 일부가 결로 현상으로 망가졌더라고요. 그렇지만 온 친구들이 자기 걸 찾아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연하게도 그 꿈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대부분. 하나 놀란 거는 한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쭉 읽어. 20년 뒤 자기 모습이 두 아이의 엄마, 의사, 선생님, 이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저 이거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일단 두 아이의 엄마래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래요. 그러니까 보건교사니까 간호사도 됐죠? 의사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한 학생은 중학교 때 태권도 참 잘했거든요. 그 친구 꿈이 체육교사였거든요. 하고 있어요. 지금 수천에 모 중학교에서 체육교사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초등학교를 학교 방문할 때마다 만나는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10명한테 물으면 꿈이 있다고 대답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장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꿈 갖게 해달라 아이들. 꿈이 있으면 노력한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타임캡슐 얘기를 설명드리면서 이거만 해보십시오. 근데 이거를 꼭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교장실에다가 이렇게 캐비넷 만들어가지고 너 나라 쭉 진행해라.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또 어느 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저는 진짜 학교 현장을 월화수목 금금금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우리 1호차 주무관한테 물어보니까 3년 동안 주행한 거리가 한 18만 킬로 된답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거든요. 참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현장과 스킨십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 만났습니다. 학생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꿈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옵니다. 이제는 공교육을 믿어주십시오. 학교가 그 순기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조금 실수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다 아이들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학교에게 많은 응원과 지원과 기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